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불교 사상 중 세 번째인 한국 불교 사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즉, 원료, 의천, 진리의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불교 사상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여서나 시간이 촉박하여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오타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강의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4강 한국 불교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불교를 수양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죠.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4세기경에 들어옵니다. 1번 보죠. 보편적 윤리와 통치 이념으로서 불교를 국가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인과응보 사상이 수용되어 개인과 사회의 윤리로 바뀌어 나갑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국가에서 불교를 수용했을 때 바로 불교 문화와 호흡불교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현세 구복적인 관심 속에서 대중들에게 불교가 수용됨으로써 대중불교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대중불교로 바뀌어 나가게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원효이죠. 그는 불교적 이상국가적인 성격으로 우리 땅에 부처의 나라라는 불국토 사상과 현실 정토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로 불국토, 즉 정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대성 불교, 즉 대중불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4세기경에 교정이 먼저 수용되고 신라가 통일할 무렵 순종이 수용됩니다.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을 보죠. 작은 글씨. 자, 우리나라는 처음 4세기경 왕이 불교의 교정을 수용하여 왕권광화에 악용했으며 신라가 통일할 무렵 순종이 들어왔는데 귀족들에 의해 순종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즉, 교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왕이 처음 수용했었고 그다음 순종이 들어오면서 귀족들에서 순종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왕권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순종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말에는 지방 호족에 의하여 순종이 널리 퍼져서 왕권을 약화시켜 결국 신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려 무시 정권 때도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순종인 진노래의 조계종을 무신 정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위에 이런 내용으로 가죠. 2번. 자,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1번 보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융화하고 더불어 대립과 갈등되는 불교의 종파들을 하나로 조화시킵니다. 즉, 우리나라 불교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합불교입니다. 두 번째 보죠. 다양한 불교 종파를 통섭하여 서로 조화시켜서 독자적인 한국 불교 체계를 수립합니다. 중국과 다른
우리 한국의 불교 체계를 수립합니다. 자, 이렇게 수립된 한국 불교는 바로 주체적인 불교요. 우리 고유의 불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 밑에 보죠. 바로 원효, 일심, 원융회통, 화정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천, 교선일치, 내외겸전, 교황겸수 사상이 있고요. 진울, 그런 도내점수, 정해상수, 성교 이런 사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모두가 바로 불교의 종파를 하나로 통습하고 바로 조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불교 체계입니다. 자, 꼭 하나 놓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일본은 불교가 들어가서 생활불교, 장례불교로 발전하고요. 중국은 부파 불교입니다. 자, 그러면 원효의 불교 사상부터 훑어보죠. 원효의 핵심적인 사상은 일심사상, 즉 하나의 마음사상, 화정사상, 원융회통사상입니다. 이 세 개 다가 바로 대립 갈등되는 사상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사상들입니다. 자, 1번 보죠. 독자적인 불교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효입니다. 중국 불교와는 달리 통합적으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여, 즉 불교 사상을 조화제로 이해하여 독창적인 불교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유의 불교 사상을 펼치게 되죠. 바로 우리 한국 불교는 조화불교입니다. 자, 그의 화정사상부터 보죠. 자, 화자가 좋아할 화자, 정이 바로 논쟁정자입니다. 즉 화정이란 것은 말다툼, 즉 논쟁을 조화시킨다. 즉 조화사상입니다. 자, 그럼 말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의 마음, 일심사상이죠. 하나의 마음의 진리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나 생각이 생깁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이나 생각을 주장하여 남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대립이 생길죠. 자, 그러나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런 현상적인 주장도 모두 부처의 말씀, 즉 부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게 바로 하나의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두 다가 옳다는 겁니다. 자, 이와 밀접한 것이 바로 일심사상입니다. 자, 하나의 마음 사상이 바로 화정의 근거입니다. 자, 일심이 뭔가? 자, 이거 중요하죠. 깨끗한 것과 더러움, 창과 거짓, 그리고 나와 너의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을 이와 같이 상호 대립되는, 대조되는 것을 초월한 절대의 불이 두 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인 절대적인 본질인 바로 공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 자, 이런 공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는 일심사상이라 합니다. 즉 깨끗한 것과 더러움, 창과 거짓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현상적인 것이죠. 현상적인 것은 사람의 보는 눈이나 사물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다 다양하고 대립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바로 공입니다. 똑같은 본질에서 나온 거죠. 이 공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답게 사는 일은 바로 존재의 원칙인 일심으로 사물을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자, 거기에 원효의 말을 한번 보죠.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이때 이 파도라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현상을 말하고 고요한 바다는 바로 본질을 말합니다. 즉 불교적인 용어로 쓰면 이 파도는 시시각각 바뀌는 바로 세계의 세계라면 이 고요한 바다는 바로 본질인 바로 공을 의미합니다. 즉 현상으로 보면 다 다르고 파도와 같이
그러나 그것의 본질인 바다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마음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에는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 참된 자, 참된 모습과 또 있고, 또한 무명이 동시에 있다. 무명, 밝지 못한, 깨달음을 알지 못한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 자, 앞에 보게 되면 파도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현상적인 것, 즉 올바르지 못하고 항상 변하는 무명의 세계요. 바로 고요한 바다는 바로 본질이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2번 보죠. 대립과 갈등이 되는 모든 경륜은 여러 종파도는 일심의 펼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갈등의 현상이다.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본질의 일로 돌아가면 된다. 현상으로 보게 되면 각각이 다 다르고 대립하게 되지만 바로 그 현상들이 본질인 공으로 보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은 똑같은 거죠. 즉 색을 공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일심이라 합니다. 자, 일심의 바탕을 둔 화쟁의 의보죠. 모든 이론 및 종파의 특성과 상대적까지 서로 다른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서로의 종파의 특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원융이고, 그리고 공통점을 뽑아서 전체로서의 조화를 귀하는 것, 이게 바로 회통입니다. 원융 회통, 각각의 다른 대립되는 사상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으로 통합하는 것, 회통입니다. 이 원융 회통이죠. 즉 화쟁이나 일심이나 원융 회통이나 모두가 바로 조화, 대립되는 갈등되는 사상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번 보죠. 자, 이렇게 일심으로 돌아가는 삶은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보죠. 일심에서 비로소 나와 세계의 벽은 무너지고 하나의 세계로 봅니다. 나와 모든 세계, 너가 바로 똑같은 본질인 공이다는 거죠. 공이라고 느끼는 것, 공이라고 느끼는 마음가짐, 바로 하나의 마음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타불이 정신이 나오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황기일심 이익중생, 즉 일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 일심으로 보게 되면 모든 생명을 이롭게 되고 생명이 바로 올바른 이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자, 원효의 사상 주된 일신, 화쟁, 원융회통 사상 꼭 개념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런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왕이 교종을 들어옵니다. 이때는 왕실 중심의 기족환된 불교입니다. 이것을 민중불교로 전환한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층민들과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 나무아비 관세음보살 8자의 연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정토에 갈 수 있다. 하면서 불교를 대중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대중화시킨 불교의 종파가 바로 원효에 의한 정토정입니다.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는 대성기신론소, 건강산매경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천의 불교 사상으로 넘어가죠. 자, 의천은 고려 초기 때 문종의 내자들입니다. 즉 왕족입니다. 자, 이 의천이 바로 우리 한국의 천태종의 시조입니다. 이 천태종은 바로 교종종파의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그래서 의천의 주된 사상은 바로 조화시키는 사상인데 왕족이기 때문에 바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겁니다. 중심이 되고 바탕되는 것은 바로 교종입니다. 바로 왜 이렇게 교종 중심의 선종이냐? 바로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을 보죠. 교종과 선종이 대립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려 앞 신라 통일시절 때는 교종과 선종이 크게 대립하죠. 지방 호족이 선종을 널리 퍼져서 교종 중심의 왕권을 갖다가 약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결하게 노력합니다. 자, 이러한 해결하고 서로 교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한, 즉 조화한 사상들이 바로 교강겸수, 교선일치, 내외겸전입니다. 자, 세 가지 사상 각각 알아놔야 되겠죠. 자, 교관겸수 보죠. 한자고 들어보죠. 이 교는 뭐입니까? 가르칠 교자인데 바로 교종을 의미합니다. 관은 뭐냐? 관조하다. 이 관조하는 것은 참선을 통하여 관조하니까 뭡니까? 선종이 되죠. 자, 앞에 교종과 선종을 겸하여 수행한다. 바로 이것이 교관겸수입니다. 교종을 주로 하고 선종을 종으로 하여 대립되는 사상을 조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의치는 교종을 바탕으로 선종의 통합입니다. 경전을 읽는 교학수행과 교종이죠. 참선을 하는 자관수행을 함께 된다. 여기에 교학수행을 누가 교라하고 참선을 위한 자관수행을 앞에서 관이라고 했죠. 바로 선종을 의미합니다. 자, 교선일치. 한더 거들어보죠. 바로 교종입니다. 참선이니까 뭡니까? 선종입니다. 교종과 선종은 일치,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경전의 교리를 중심으로 교종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위한 수양, 즉 선이죠. 선종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 내외겸전사상. 자, 교는 경전이니까 책이죠. 바로 외적인 수양을 말하고, 즉 외했을 때 외가 바로 교를 말하고, 서는 내적인 마음의 수양을 말하니까 바로 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바뀐 교종과 선종을 모두 수양해야 완전한 수양에 이른다. 겸전, 온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이게 내외의 겸전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 전부 다 교종과 선종이 조화되되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란 것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의진의 사상 조금 더 훑어보죠. 법은 언어의 모양이 없으나 언어의 모양을 떠나는 것도 아니니 언어의 모양을 떠나면 미혹에 빠지고 언어의 모양에 집착하면 바로 진실에 미혹된다. 다만 세상에는 온전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 드물고 모두가 아름답다움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교를 배우는 사람은 안을 버리고 바깥을 구하려 되고, 즉 교는 외적인 수양을 말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인연을 잊어 안으로 밝히기를 바란다. 안으로 밝힌다. 내적인 수양을 좋아한다. 모두 한 방향으로 치우친 집착이니 이변에 막혀있다. 두 개의 변으로 막혀있다. 그러므로 둘 다 닦아야 온전한 수양이 된다. 바로 내외 겸전을 말하죠. 자, 밑에 보죠. 의치는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그는 교를 배우는 사람은 내면을 닦는 수행을 경시하게 되고, 즉 참선하는 것,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을 경시하게 되고, 선을 익히는 사람들은 선종이죠. 익히는 사람들은 교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서 이는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종이죠. 선종, 밖의 수양, 바로 교종이죠. 모두 닦아야 한다는 사상이죠. 이게 바로 내외 겸전입니다. 자, 진누리 불교 사상을 보죠. 진누는 고려 중기의 스님입니다. 진누는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습니다. 이 진누리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조계종이 바로 선종입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왕권을 약화하기 위하여 바로 이 진우리 조계종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진울은 불교 정화운동을 일으켜 불교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바로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 진울이 불교사상 아까 얘기했죠. 조계종은 바로 선종이라고 조화를 시키되 의칭과 다릅니다. 바로 선종 중심의 교종의 통합입니다. 자, 선종은 바로 귀족 중심의 불교 종파고 교종은 바로 왕족 중심의 불교의 종파죠. 그래서 의치는 왕족이기 때문에 조화를 시키되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인데 반하여 진울은 바로 선종 중심의 교종의 통합식입니다. 자, 진울의 업적을 보죠. 한국의 선체계를 제시합니다. 바로 선종이죠. 참선하는 것. 선종은 수행하는 방법, 바로 참선을 중시합니다. 그 참선을 갖다가 함달하면 선입니다. 이 종파를 우리는 바로 그 선자 그대로입니다. 선종이라고 하죠. 어청과는 달리 교학, 즉 교학이 뭐겠습니까? 바로 경전이죠. 경전에 대한 공부, 학문과 선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화해와 공존을 보상합니다. 즉 교학인 교종과 선불교 바로 선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게 바로 진울입니다. 그래서 진울은 2번 보죠. 선종과 교종에서 말하는 궁극의 진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종의 가르침은 선수행에도 선수행 바로 선종이죠. 참선 유용한 도적 조용성이 있다고 보고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필요합니다. 자, 교학 바로 교종이죠. 교학은 이론적인 수준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다. 이를 넘으려면 선수행 참선이죠. 바로 선종을 통하여 진리를 자기 내적화해야 된다. 자기화시켜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울의 사상을 보죠. 진울의 대표인 사상은 도노점수, 정예상수, 성교이론입니다. 자, 이 사상들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겠죠. 원료의 사상 3가지, 어친의 사상 3가지, 이 진울의 사상 3가지 각각 대비해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진울의 사상 도노점수를 봅니다. 도노, 바로 해능의 주장이죠. 선종을 말하죠. 도노. 한꺼번에 갑자기 깨닫는 것. 바로 이 도노는 바로 선종의 깨달음을 말하죠. 수양 방법. 점진적인 수양이니까 뭡니까? 교종을 말하죠. 자, 밑에 봅니다. 도노. 한꺼번에 갑자기 깨닫는 것. 이 도노를 주장한 사람은 중국의 해능이죠. 자, 자기 존재에 대하여 돌이켜볼 때 참다운 나를 보게 되며 내가 바로 보치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도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담박, 견성이라 하죠. 도노, 담박, 견성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선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죠. 2번.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도노로 하더라도, 도노에서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번뇌 고민거리를 말미암아 나쁜 버릇 즉 습기가 곧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쌓여진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상이다. 그러므로 도노 깨달은 후에 점진적으로 닦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점진적인 수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점수입니다. 도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 점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울의 사상입니다. 자, 이 진울의 사상과 바로 해능의 사상을 구별하기 바랍니다. 해능은
그대로 순종입니다. 도노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요, 진울은 도노, 바로 순종에 의한 도노, 그리고 깨달은 후에 점수, 바로 교정적인 수양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도노 점수는 진울이요, 도노는 해능입니다. 꼭 구별하기 바랍니다. 정해상수. 자, 정해상수 보죠. 정해, 둘 다를 닦아야 된다. 이 정해상수는 바로 앞에 나온 도너 점수에서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입니다. 도너한 후에, 깨달은 후에 계속 습기가 남아있어서 지속적인 수양을 해야 됩니다. 점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바로 정해입니다. 정은 순종을 말하고, 해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계속 닦아야 된다겠죠.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분리될 수 없듯이 정과 해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정의 상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은 마음의 본체,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조용하게 하는 것, 뿌려가는 게 뭡니까? 참선하는 거죠. 참선. 그다음 해보죠. 지혜, 석가모니 지혜. 바로 사물을 사물대로 보는 것으로 바로 사막의 덕목인 해입니다. 즉 석가모니 지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게 바로 개정해. 그 중에 바로 뒤에 정과 해 둘 다를 같이 행해야 점수가 된다는 것. 진울의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교일은. 자, 선자가 뭡니까? 바로 참선선자니까 순종을 말하고, 교는 바로 교종을 말하죠. 그 근원이 하나다. 즉 똑같다 얘기죠. 즉 선은 부처의 마음과 같으며, 부처의 마음, 참선은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하니까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 교는 뭡니까? 경전이니까 부처의 말씀입니다. 자, 부처의 말씀은 교요, 부처의 마음을 닦는 건 순종입니다. 선입니다. 말씀으로 순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다. 부처의 마음이나 부처의 말씀이나 똑같다 이겠죠. 즉 부처가 입으로 설한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경전이죠. 교죠. 훌륭한 스승이 마음으로 전하면 바로 선입니다. 부처의 마음은 바로 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훌륭한 스승의 마음은 결코 서로 엇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교 이론입니다. 근원이 하나다. 자, 이와 같은 진리 사상의 의의는 어디 있는가? 바로 교정과 순종의 옳은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한국 불교만의 수행 방법을 정립했었고, 특히 그는 간화성의 수행법을 수용합니다. 자, 간화성은 바로 참선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서 선수행 방법, 즉 참선 수행 방법 중 화두, 말머리를 듣고 수행하는 참선 방법을 우리는 간화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주제, 즉 화두, 말머리를 듣고 거기에 대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참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화성이라고 합니다. 자, 진의 사상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중요한 요체를 핵심을 말하자면 도노와 점수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도노와 점수다. 핵심은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록 도노와 점수는 최상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과거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미 여러 생에 걸쳐 깨달음에 의하여 수행을 하면서 점차 익혀오다가 금생, 현재 생에 이르러 듣는 것이 깨달아. 자, 요거 듣는 것이 깨달아 바로 도노입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마친 것이니 실질을 논한다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자, 먼저 깨닫는 거 도노입니다. 뒤에 닦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여기 뭡니까? 점수 이래 되죠. 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도노로 한꺼번에 깨닫고, 예, 잘못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뒤에 꾸준하게 점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노 점수입니다. 자, 밑에 또 내용 보죠. 두 번째 내용. 선정은 본체요. 선정은 정이라고 했죠. 본체요. 지혜해라고 했죠. 지혜는 작용이다. 아까 정해상수 얘기죠. 본체에 적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적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두 개는 서로 밀접하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한 가운데 항상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항상 고요하다. 두 개 다르갔다가 동시에 수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수양이 된다. 진울의 얘기입니다. 밑에 설명 보죠. 진울은 해능의 선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해능의 선사상하고 도노죠. 도노. 받으면서 도노 사상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해능은 도노만 하면 되는데 도노만 하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울은 도노 이후에도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행, 바로 뭡니까?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능은 도노 선종만 강조합니다. 그에 진우는 도노, 선종, 깨달음 후에 바로 점수, 바로 교종의 수행 방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합니다. 이 해능과 진울의 차이점 꼭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과 지혜를 본체와 작용으로 해석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즉 점수하는 방법이 바로 선정과 지혜죠. 그래서 정의 상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불교의 특징과 현대적의 마지막으로 보죠. 자, 한국 불교의 특성, 당연히 한 가지 말하면 조화사상입니다. 그 다음 평등사상, 이는 불교의 일반적인 사상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평등을 강조합니다. 원불교 이런 데도 평등사상을 강조하죠. 그 다음 불교는 생명존엄사상,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라, 5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주체적인 불교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주체적인 불교로 바뀌어놨죠. 누가? 원효가 그렇게 바뀌어놨죠. 원효의 정치인에 의해서. 자, 1번 조화사상. 여러 종파를 통합하면서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아까 원효의 그런 사상 세 가지 배웠죠. 일심, 화쟁, 원융회통. 의침 배웠죠. 교순일치, 내외겸전, 교광겸수. 진울사상 배웠죠. 도노점수, 정예상수, 성교이론. 자, 이 각각 세 가지 다 알아놓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종파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파의 갈등을 화해시키자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조화시키는 대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원효는 바로 대립되는 교종들의 종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원효 때는 선종이 두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립되는 교종들의 종파를 조화시킨 게 원효의 일심사상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의천과 진울은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는데, 자,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왕족이죠. 교종 중심입니다. 진울은 뭡니까? 무신적인 혼을 받죠. 바로 선종 중심의 교종입니다. 조화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꼭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대승불교의 전통을 확장하여 민족과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호국불교의 성격을 띱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후국 불교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불교의 현대적의 보죠. 자, 첫째, 종파 불교의 성격이 강했던 중국 종파불교, 부파불교라고 하죠. 달리 한국 불교는 여러 종파를 통합하려는 성향, 즉 조화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하는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대립과 갈등의 문제, 환경오염 문제, 생명경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가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살리는 바로 자비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자타불이 자비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은 한국 불교 사상으로 원효와 의천, 진유리 사상을 배웠습니다. 이들 모두는 추구한 것은 대립 갈등되는 사상들을 조화시킨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이들에 의하여 조화불교로 기틀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사상들을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바랍니다. 이제 불교 사상의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비에서 수능특강책의 4단은 불교 관련 문제를 분석적으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강 시간에는 불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2비에서 수능특강책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